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원래 지난 일요일에 이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좀 시장에서 좀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제품의 25% 그리고 중국의 이제 10%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이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제 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자동차 공장과 다른 것들을 미국에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시장의 우려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제 4월 2일부터 지금 농산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 트럼프는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뭐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에게라고 하며 뭐 미국 내에서 판매될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준비를 해라. 이제 관세는 4월 2일에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또 전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지금 농산품 중에서 어떤 제품에 얼마나 관세가 부과되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뭐 이것이 뭐 상호 관세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관세의 일부인지조차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특히 결국 이러한 농산물 관련된 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도 지금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이 발표한 이 보복 관세 3월 10일부터 발효가 될 텐데요. 일단 먼저 뭐 미국산 닭고기나 밀과 같은 거에는 지금 15%, 네, 수수 그리고 콩, 육류, 해산물과 같은 특히 유제품까지 해서 10% 추가 관세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관세 그리고 보복 관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국 혼란을 시장은 좀 좋아하지 않고, 이 BCA 리서치는 미국 주식의 투자 등급을 하향시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는데요. 보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기존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으며, 이제 유로존 주식은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이렇게 의견을 바꾸고, 특히 이제 2010년대보다 현재 유럽 주식은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경의 원인, 이 트럼프로 인한 이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동물적 충동, 즉 투자자들의 동물적 충동을 역전시켰다라고 전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이 포워드 본즈의 수석 경제학자인 크리스 럽키 역시도 지금 주식시장이 이러한 변화를 견뎌낼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고, 어떤 시기로든 관세는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그리고 워렌 버핏도 함께 말했죠. 결국 관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전쟁이다라고 하며,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 결국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좀 큰 폭으로 하락시켰던 중국이 이제 규제를 우회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블랙엘이나 아니면 H200과 같은 이 주요 엔비디아의 이런 AI 칩들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요 칩들을 들여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일련 번호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회피해 왔다라고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기존 바이든 정부에서는 국가별로 이렇게 구매 상한선을 만들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주요 칩들 중에서 뭐 H20 정도는 구매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사양의 칩들은 구매할 수 없게 이렇게 제재를 해 왔었는데, 향후 좀 추가적인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좀 우려가 증가하면서 결국 지금 엔비디아 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결국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H20 대량으로 구매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이 미주호 증권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강화되면 최대 60억 달러까지 이 엔비디아는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히며,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결국 이번 우려 하반기 엔비디아 매출에 한 40에서 60억 달러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국가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상한제가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판매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판매 금액 자체가 좀 더 크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 말고도 현재 엔비디아의 칩은
엔비디아 개별 판매가 아니라 뭐 델이나 슈퍼마이크로와 같은 어떤 서버 혹은 장비들을 통해서 완제품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델과 슈퍼마이크로와 같은 이런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역시도 함께 이런 규제 받을 수 있어서 이제 함께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멜리우스 리서치는 이러한 거대한 규제가 커지고 있고 특히나 관세의 이런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애플이 이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 중에서는 좀 안전한 피난처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멜리우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결국 뭐 딥시크 등장 이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컴퓨팅 비용이 낮아지는 것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각종 기기에서 이 엣지에서 AI가 더 많이 사용되면서 아이폰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AI 비용 결국 감소하면 더 많은 추론을 쓸 건데 그럼 더 많은 추론 쓰면은 결국 아이폰 더 강력해질 것이고 더 강력한 아이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고가의 아이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다른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처럼 막대한 수준의 이런 캐펙스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 마진은 클라우드에서 AI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서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애플 현재 좀 유사한 P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엔비디아 정말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줌에 따라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또 물론 이 밸류에이션의 하락에는 단순히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본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높여왔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분명 현재 이 엔비디아 주가 이번에 또 8.69% 하락하며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의 지금 현재 P는 38배 수준으로 거의 굉장히 유사한 수준까지 왔고요. 또한 이제 엔비디아 기존에 한때 또 세계 1위를 찍기도 했고 그다음 애플을 이어 지금 세계 2위의 기업이었었는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2위를 넘겨주고 세계 3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ISM 제조업 지수 좀 잘 나와줄 필요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ISM 제조업 지수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50.6이었는데 이것보다 낮은 50.3을 발표했고 또 전월인 50.9 대비 좀 감소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 좀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일단 50을 넘기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50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2024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 ISM 제조업 지수 상승해 왔는데 이번 달 이제 하락폭으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좀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더욱더 이제 우려를 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신규 주문이 감소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데이터를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신규 주문인데 신규 주문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제조 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격은 오르는데 주문은 감소하는 즉 약간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GDP 나오는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GDP 나오는 2월 28일 마이너스 1.5였다고 전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2.8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원인으로는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기존 1.3에서 0%로 하락한 것 그리고 고정 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기존 3.5%에서 0.1%로 하락한 것 이 두 가지가 이번에 또 전반적인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골드만삭스 경제 성장 전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 같은 경우는 S&P 500 연간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1%에서 9%로 하향했고 또 최근에 주식시장 약세를 완전히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고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번 증시 하락은 매수 기회일 것이다라고 보았는데요. 이제 먼저 관세가 결국에 시행이 된다면 변동성은 약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관세와 관련된 가능성들은 가격에 반영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어도 추가적인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번 하락하기 전까지 주가가 워낙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매수 기회를 얻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이번 조정으로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기술주 말고 이제 금융이나 에너지, 산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금 이동의 기회라고도 말했는데요. 고용지표 다시 한번 중요해졌는데요.
일단 3월 5일에 ADP 고용지수 발표가 있고 3월 7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3월 8일 실업률과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고용 지표들을 통해서 결국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우려를 이렇게 떨치는 이런 지표가 나타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5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